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연의 대표 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부부의 일방이 소위 그 바람을 폈을 때 부정행위를 했을 때 간통죄로 고소를 했던 거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건 이제 대부분 아실 거고요. 유일한 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말지 어떤 거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지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또 되는 건 아니고요. 재판이라는 게 이제 증거 문제도 있고 혼자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순수 법적인 측면을 고려를 첫 번째 해야 되고, 그보다 먼저 선행이 되는 거는 부부간의 관계는 자식 있는 경우 특히나 남편이 바람을 폈다 또는 부인이 바람을 폈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부부간에는 이혼이나 의자료 청구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바람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해서 응징한다고 그럴까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돈을 챙긴다든가 남편을 혼낸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그 분노 합법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합니다. 간통죄가 있을 때는 많이 안 했었어요. 이제는 유일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 분들, 간통죄가 있었더라면 고소를 했었을 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는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십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간통죄를 우연이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간통죄 조항이 폐지돼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형사 고소를 했죠. 민사 손해배상 이거는 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형사 고소하고 합의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은 필요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형사고소를 못하니까 지금 민사재판 아니고서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응징하고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보통 1,5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했던 케이스 중에는 2,500만 원을 인정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액재판 제도 때문에 3,000만 원 넘게 거의 청구를 하는데 1,500만 원이 대부분이고 700, 800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 바람핀 그 상대방이 잘못한 정도 그리고 증거가 어느 정도 있느냐 요거에 의해 가지고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잘못한 정도에서 가장 큰 거는 간통행위를 했느냐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게 정면으로 입증이 안 되면 금액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간통행위가 입증이 안 돼도 그런 행위를 했을 법한 정황만 입증해도 손해배상은 인정은 됩니다.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처럼 이제 옛날에는 간통죄는 그냥 성관계 하는 증거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손해배상은 그런 정도의 증거, 한마디로 침대에 이렇게 벗고 누워있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위자료 금액이 많아지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만 있다 그러면 위자료 금액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해도 그 성향을 증명 못하니까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뭐 호텔 들어가는 사진도 없다, 문자 오간 정도밖에 없고 뭐라고 호칭이 이건 평범한 사이 같지 않다, 무슨 연애하는 사람 같다 이런 정도면 금액이 더 적어지기도 하죠. 이거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혼 안 하려고 맘먹고 남편에게 이제 털어놓으라고 얘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백도 받고, 그리고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맘먹고 협조하라고 해서 협조를 잘 하면 부부간의 관계는 이제 회복이 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상대방 여자 또는 상대방 그 남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되게 쉬워지겠죠.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쪽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런데 협조를 잘 안 한다. 그럼 협조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괘씸죄가 되고 화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 파탄되는 거고, 바람핀 상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작아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매우 미묘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치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냥 우리 감각적으로 보면은 절반 정도는 이혼 안 하고 삽니다. 상간자 상대로 소송하면서도. 절반 정도는 이혼도 하고 상간자 상대로 소송도 하고. 여기 되게 미묘한 대목이고, 특히 이혼 안 하는 경우는 상간자가 더 책임이 큰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남편은, 자기 부인은 큰 잘못 없는데 상간자가 뭐 소위 말해서 유혹했다, 그만 만나자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계속 쫓아다녔다, 자기 쪽은, 자기 배우자 쪽은 잘못이 적고 저쪽은 크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혼 안 할 때는 이혼하게 되면 둘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생겨나요. 상가자 상대로 소송을 하면 어떤 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간통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장을 하고 증거를 대가지고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라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면은요, 그 상간자 소송에서 그 판결은 남편 또는 그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는 거의 뭐 그냥 똑같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인정된 그 잘잘못은 거의 그대로 이혼 소송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은 잘잘못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별개고,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있어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바람피는 행위로 인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입증을 하면 상간행위로 피해를 본 배우자가 인정받는 데 훨씬 유리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분노입니다. 동기는. 상간자 상대로 소송하는 거는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간통죄로 고소를 했던 그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아주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응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냥 거의 90%.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든 해야 되겠다. 다만 많이 인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좀 크게 혼낸 느낌이 들고, 금액이 적어지면 적게 혼낸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 금액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분노예요. 그냥 분노의 표시다. 그 바람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부정행위, 간통행위를 또는 간통행위를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간접적인 그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뭐 100% 승소하는 거고요. 약간은 의심은 가는데 그 정도면 사회생활상, 특히 그 두 사람의 사회생활상, 직장 동료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인간관계상의 교류, 문자라든가 전화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남녀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다라고 그러면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앱에서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의 그 자체로서 의심이 되는 거고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직장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한 남녀 사이다 그러면 정말 직접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면 다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행위를 했네. 그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고 그렇게 자주 보면 무수싸움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정도라면 이런 거면 일단 그게 얼마가 되든 책임을 지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정도 가지고 정말 이게 인정이 될까 싶은 상황일 때도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를 안 내놔도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의 횟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한 시간대, 한밤중에 전화나 문자를 많이 했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리소에다가 주차 대장을 조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전거래네요. 제3의 여자하고 돈 거래를 많이 했다. 제3의 남자하고 돈을 많이 주고받았다. 이것도 의심받는 내역이죠.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은 남편이 안 보여주면 부인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은 증거 수집이 재판 통해서만 가능한 게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승소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사무실은 많은 사례가 집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바람피는 그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람핀 상대방을 상대로 응징하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가 유일합니다. 정말 오라고 화나고 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억울함을 달래시고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유익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